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고 지금 시세는 한 90억 정도.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맞죠? 네. 다들 알고 있는. 네, 90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지분으로 나갔어요. 선순위로 저희가 이제 24억 나가고 수강생분들이 2억 해갖고 26억.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1, 2, 3기 분들 투자 성과를 리뷰하는 날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셨을 때 저게 된다고 의문을 품으셨던 분들이 계셨겠지만 네. 저희 1, 2, 3기 분들이 정말 빠르게 성과 내주고 계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4월에 1기가 개강을 했고 5월달에 2, 3기가 동시에 개강을 했는데 수강생분들이 벌써부터 이자를 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자보다는 이제 수익금. 투자 성과? 그쵸. 네. 투자의 결과물을 이제 얻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규 수업을 받고 가이드 하는 대로 잘 따라오셔서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를 지금 계속 얻고 계세요. 사람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GPL 투자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GPL 투자라는 투자 방식은 부동산 안에 있는 투자 방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할 때 GPL 투자 방식은 내가 대출을 실행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투자 방식이긴 한데 단 전제는 이제 부동산에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저희가 대출을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해주는 그렇죠. 그런 투자 방식.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 특히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쵸. 아무래도 연계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GPL 투자 방식을 하실 때는 용이한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시세 조사하는 거는 부동산 경매에서 약간의 트레이닝이 되셨을 거고 그 안에서 예상 낙찰가 뭐 이게 진짜 부실이 돼서 경매가 넘어갔을 때 예상 낙찰가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GPL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용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 해보신 분들도 우리 졸업생분들 중에 계시고 아예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한번 그 비법이 뭔지랑 수익 얼마나 내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정규 수업 안에서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교육도 해드리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수업 내용에 넣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하는데 GPL 투자 방식도 물론 이제 정규 수업을 받고 혼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중간에서 약간 희석을 시켜드려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분들하고 조율을 한다던가 대출 실행을 할 때 검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초보자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를 그냥 덮어놓고 진행할 수가 없으니 중간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모든 대출권을 다. 그쵸. 왜 그러냐면 이게 적게는 몇 천이고 많게는 몇 억씩 대출이 나가잖아요. 심지어 어저께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대출 나간 건이 선순위로 24억 나가고 후순위로 저희가 2억이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 실행 금액만 26억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수, 체크가 되게 중요하게 되죠. 이거를 다 해주는 데가 원래 있어요? 교육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투자자는 뭐든지 판단과 책임의 몫은 투자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책임의 소지를 제가 같이 떠안고 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가시기에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희 성과 한번 수강생분들 어떻게 대출 나갔는지 나가고 계시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엄청 많은데 저희가 일단 몇 개 빠르게 실행하시는 분들만 상세 페이지로 제작을 했거든요. 나와 있는 거 하고 추가로 또 말씀하셨던 압구정 현대 또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기 서땡땡님이라고 저희는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할 때 용도에 대한 구분을 짓지는 않고 채권의 안전도만 보고 진행을 하는데 서땡땡님이 지금 대출 나가신 건은 마포에 있는 구분상가예요. 1층 구분상가에서 현재 지금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대출 7천만 원을 진행을 해서 매월 수익금은 한 달에 105만 원 정도 수익을 얻고 계세요. 7천만 원으로 매달 105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매달 꽂힌다는 게 메리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복리잖아요. 그쵸. 어떤 누구한테는 그 돈이 다시 제 투자 금액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구한테는 여유 있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실 수도 있고
부분 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만 잘 하면은 그렇게 리스크가 없는 투자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기 수강생분 사례인가요? 예, 1기 수강생분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강동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저희가 우순위로 5천만 원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매월 수익은 75만 원 정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5천에 75만 원.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선순위나 경매 넘어갔을 때 내 이자까지 보장이 되는 걸 계산하고 대출이 나가는 건가요? 그쵸. 리스크 관리를 다 하고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나갈 때 우량 채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실이 돼도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실 채권만 다루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이전을 또 해드려요. 만약에 수강생분이 대표님 이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거 채권 제가 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럼 원금만 하는지 또 못 받은 이자까지 쳐주시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량 채권이라고 하면은 굳이 매각사가 할인을 할 필요도 없고 저 역시도 매입사 입장에서도 우량 채권인데 뭐 할인까지 해서 수익을 더 보겠다. 물론 매각사가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좋긴 한데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손실되지 않는 채권을 제가 할인까지 해갖고 가져오진 않아요. 그럼 수강생이 원할 때는 대표님의 MP회사에서 사가준다 이런 그렇죠. 느낌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재경사라는 커뮤니티 안에는 MPL사가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채권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MP회사가 또 수익 내는 구조도 살짝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왜 사가주냐? 부실이 돼서 왜 채권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권 투자는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GPL 투자하고 MPL 투자가 있는데 GPL 투자는 정상 채권, 정상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는 투자 방식인 거고 MPL 투자 방식은 부실된 채권을 관할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MPL 투자 방식은 1억이라는 채권을 가져올 때 은행에서 그거를 채권을 담보로 해서 다시 재대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MPL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GP회사는 질권대출이 안 나오나요?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MP회사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 적은 투자금으로 크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높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 수익률은 정상 채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니까. 다음은 박땡땡님이신데요. 의왕에 있는 아파트에 대출이 나갔고 대출 금액은 6,500. 매월 수령 금액은 한 97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투자금의 한 15% 정도 보면 되나요? 수익금을? 15%에서 20%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왕에 있는 네,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인데 갑자기 생각든 게 경매 취하 자금으로 나갔던. 경매 취하 자금이라고 하면 약간 뭔가 또 경매에 넘어갈 것 같고 불안하지 않나요? 그쵸. 거기까지 염두하고 대출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만약에 부실이 됐을 때 내가 이거 얼마 정도에 사면 괜찮겠다라는 계획을 짜고 이제 대출을 실행해 준 거죠. 대출 금액 같은 거는 수강생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서로 조율을 하는 거죠. 이제 투자금들이 다 다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 가용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금액에 맞춰서 이제 분배를 해드려요. 대출 금액이 6천이 나가도 괜찮겠다, 6,500이 나가도 괜찮겠다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대출이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 멤버분들하고 약간 조율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의 판단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이죠.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쵸. 지금 정규 수강생분들만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물건도 제가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스터디도 조금 하시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대출 진행한 거에 대해서 공유도 되고 그렇게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나가기 전에 또 1대2 단톡방, 그러니까 강사님, 멘토님, 그리고 수강생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강사가 둘이야. 그렇게도 이제 대출 나가기 전에 소통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전체 다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뭐 누가 또 나간다 그러면 나도 나갈 수가 있는데 라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나 나름대로도 순서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다 나갈 수 있게끔 단톡방도 운영하면서
개인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거는 조금 제주까지 갔어요. 제주까지. 대표님 갔다 오셨어요? 가진 않았어요. 오케이, 물건이 우리는 전국 어디든. 네, 돈이 제주까지 갔다. 제주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출이 나갔고 대출은 8천만 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고 월 수익금은 매월 한 120 정도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 물건의 특성이 제주라고 하면은 제주 안에서 또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낙찰가율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 제주가 흉흉하다고 그죠? 소문을 들어가지고 낙찰가율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낙찰가율을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할 때 한 50%대를 본 거예요. 감정가 대비 50. 네. 이런 이제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낙찰가율도 분석을 해보고 최대한 지역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지역과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지역들 그런 걸 좀 나눠서 제주에 있는 단독주택은 낙찰가 50% 기준으로 잡고 나갔던 대출건이었던 것 같아요.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할 줄 알긴 알아야겠어요. 그쵸. 이제 시세조사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제 시세조사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상가나 단독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거에 구분 짓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주거용도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데, 그 외의 용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제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매월 한 15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까지 소개한 물건들이 다 5천 미만짜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소액도 안 하지 않냐? 맞긴 맞았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정규반 이번에 오픈하기 전까지는 소액 대출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2천, 3천짜리는 잘 안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 처음 접근할 때 금액이 크면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소액 대출도 좀 진행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중 케이스가 하나가 2천만 원 실행한 서울 중구에 있는 신당동에 있는 빌라인데 거기에 이제 2천만 원 후순위 대출 진행을 했고 매월 36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을 하면서 플랜을 좀 바꾼 게 그전에는 이제 금액대가 좀 큰 건들만 대출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대출의 이제 금액에 대한 다양성을 좀 두려고 해요. 수강생의 그 상황이 너무 여러 케이스라서 그렇죠. 1차 크게 대출 나갔다가 또 대출이자 받은 걸로 수익금으로 또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저희가 맥시멈 2억까지 투자 진행은 A부터 Z까지 도와드리겠다 했는데 벌써 2억을 소진하시고 다음 대출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까지 계시다고 들었어요. 확신이 생기셨나봐요. 이제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달 이제 수업 듣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수익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GPL은 이제 기수에 맞게끔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대출이 일주일 구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4일 정도는 매일 나가는 것 같아요. 대출. 4일에 한 번. 네. 와우. 아니요, 4일 동안 이제 일주일에 일주일에 4일이 대출이 대출 나간다고요? 어제 나갔고 그제 나갔고 오늘 나가고 이러니까 지금 수강생분들 지금 대출 나가신 분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얼마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 소진이 되니까 추가적인 금액이 얼마 더 들어왔다라는 거를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어필하면 또 네. 대표님은 거절을 못 하시잖아요. 해보고 나서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금액을 조달을 하셨겠죠. 절대로 돈을 더 얼마 조달을 해라 이런 얘기 1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싸들고 오시네 다들. 수강을 하면서 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손해 보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는 거를 특히 네. GP회사들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상세 페이지에는 미리 주신 것들만 녹아져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대출이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규반 수강생들이 지금 대출 나간 게 한 2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요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 보이시긴 해요. 또 어제는 누가 들어도 알만한 담보로도 대출이 실행이 됐다고 저희 친오빠가 저희 오빠가 대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진행한 거는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고 지금 시세는 한 90억 정도.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맞죠? 네. 다들 알고 있는. 네, 90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지분으로 나갔어요. 거의 선순위로 저희가 이제 24억 나가고 수강생분들이 2억 해갖고 26억. 그러면 그 90억 담보에 대출이 26억 있는 거예요?
예. 지분 그러니까 90억에 이제 45억에 대한 가치에 이제 26억이 대출이 나간 거죠. 선순위 24억은 대표님 회사에서 나간 거예요, 선순위로? 나가고 싶었는데 네네. 돈이 없어서 제 거래처가 나가고 저희가 D로 또 나가고. 아, 지분이라서 대출을 안 해줬구나, 은행권에서. 그쵸.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분으로만 나간다라고 하면 시중은행에서는 대출 받기가 어렵긴 하죠. 그 요즘 또 대출 규제 한다 그래서 GPL, MPA 투자에 호황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대표님 의견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호황일까요? 저는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시중은행의 제도와 대부사 쪽 대출하고는 약간 조금 시스템이 달라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도 그냥 어느 정도 꾸준했고 안 좋을 때도 안 좋은 대로 또 꾸준하고. 그래서 오늘 또 진행하는 것도 공교롭게 압구정의 현대아파트예요. 또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압구정 현대 나가고 오늘도 압구정 현대 나가고. 오늘은 신협에서 선순위로 38억이 있는데 지분은 아니고 그 뒤로 저희가 4억 6천 나가요. 저희 수강생분들 네. 4억 6천? 그럼 소진이 거의 다 됐겠어요. 얼추는 된 것 같긴 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개강을 좀 천천히 하자, 언제 올지 모른다 생각했는데 또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내고 계셔서 수강생분들이 또 요청도 많지 않았습니까? GPL 투자 네.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정규 강의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정규 강의가 있는데 정규 강의도 마찬가지 1, 2, 3기하고 똑같이 정규 수업을 받으신 후에 사업자 설립에서부터 첫 투자까지 진행하는데 빠르게 진행 도움 드리고 있어요. 지금 벌써 미리 결제하신 분들은 단톡방이 만들어지셔가지고 사업자 설립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계시고 또 사업자 설립이 종강 전에 되시는 분들은 진짜 빠른 케이스 종강 2, 3개월 안에는 다 투자를 실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죠. 첫 투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과를 보시면 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때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호언장담 해주셨는데 성과가 너무 좋길래 근데 이 분들이 이거 뭐 GPL 투자를 해서 큰 이제 물론 자본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금은 들어오는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 삶이 확 달라지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시드가 많으신 분들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막 시드가 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드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정규 수업에서도 계속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게 GPL 투자가 시작이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해요. 다음 투자를 가기 위한 약간의 버팀목 또는 발판이 되는 투자 방식이다. 근데 어느 정도가 시드가 차지면은 이것도 채워지면은 수익금도 꽤 커지겠죠. 그 전까지는 다음 투자를 가는데 발판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또 사업자 설립하는데 허들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그 부분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달 7월 20일부터 개인 사업자 자본금은 1억, 법인은 이제 3억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것마저도 조금 이제 방법을 저희가 찾고는 있고 아직 시행만 되고 있지 정확한 뭔가 지침이 내려온 건 없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의지만 있으시다 그러면은 우선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자본금이 조금 미달인데 어떡하지 고민이신 분들은 따로 상담을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걸로. 대면이 아니라 유선상 비대면으로 잠깐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얘기 들어보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기분 좋은 성과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